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 윤선호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 가서 샤오미 SU7을 실제로 보고 직접 촬영도 해왔습니다. 영상도 업로드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관심과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영상에서 사실 너무 좀 급하게 갑작스럽게 찍은 영상이다 보니까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 차에서 진짜 재미있게 좀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걸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배터리 얘기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보실 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저런 것도 중요하게 봐야겠구나 라는 그런 인사이트 정도는 얻으실 수 있는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샤오미 SU7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거의 뭐 조립식 자동차를 만들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거의 모든 자동차 부품 공급사들이 지금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오늘 얘기랑 큰 상관은 없는 얘기지만 일단 뭐 자율주행 칩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또 차량을 기본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칩은 퀄컴, ABS 시스템은 보쉬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는 가속도 센서 있죠. 가속도 센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가속도 센서는 이제 콘티넨탈을 또 사용을 하고, 그리고 댐퍼는 ZF 걸 사용을 하는데, 재미있는 포인트는 댐퍼는 ZF를 썼지만 이 댐퍼 옆에 차량의 차고를 지탱해주는 에어스프링이 있죠. 우리가 에어서스라고 부르는 거. 그 에어스프링은 탁보 그룹이라는 그 중국 회사인데, 네, 터졌죠. 그리고 방금 가속도 센서도 이제 콘티넨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가속도 센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아주 미세한 차량의 거동, 뒤가 털리는지 지금 스핀이 나는지 어쩌는지 이 모든 정보들을 아주 예민하게 캐치해야만 자세 제어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가속도 센서는 콘티넨탈을 쓰고 있는데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세 제어를 정작해야 되는 부품은 개중 주식이라고, 네, 뭐 또 여기 썼더니, 네, 휠스피드 센서에서 신호를 제대로 받으면 뭐 하나, 이게 뒤가 이렇게. 자, 아무튼 그렇고 여기 또 이제 벤틀러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벤틀러라는 회사는 예를 들면 이런 거 만드는 회사예요. BMW의 B필러, 혹은 뭐 폴쉐에 들어가는 뭐 리어 휀다 안쪽에 그 서스펜션 구조물, 이제 이런 것들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전시장에서 이 차 뼈대를 보여드릴 때도 뭐가 되게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런 비밀들이 지금 이렇게 숨어 있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처음에 차 나왔을 때 보면 진짜 조립식이었잖아요. 정말 여기저기서 많은 부품들을 사다가 조립을 했는데, 그래도 그때는 조금 반가웠던 거는 이제 한국 부품 회사들의 이 딱지들이 차에서 많이 보였다는 거, 뭐 현대, 위아, 모비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었는데, 아쉽게도 샤오미의 이 부품들 중에서는 한국 부품사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 자, 그리고 전기차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배터리, 이 배터리를 오늘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되는데, 자, 샤오미 SU7에 배터리를 총 2개 회사가 공급을 합니다. BYD라는 회사가 가장 낮은 트림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 트림과 상위 트림에는 CATL에서 만드는 LFP 그리고 3원계 배터리, 이제 NCM 배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SU7에는 총 2개의 배터리 회사가 총 3종류의 배터리를 납품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배터리가 LFP고 NCM이고 뭐 3원계고 리튬 인산철이고 다 필요 없고, 이 차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 3종류의 배터리가 전부 다 셀 투 바디 타입으로 탑재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이 셀 투 바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렵고 복잡한 거는 다 집어치우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전기차, 뭐 아이오닉 5나 뭐 모델 3 같은 차량을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전기차의 구조, 일단 바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연기관 차량들의 바디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바디의 아래쪽에 배터리 팩이 들어갑니다. 원래 우리가 내연기관에도 항상 쓰던 바디 그리고 배터리 팩, 그래서 이걸 딱 붙이고 모터 2개를 딱 넣으면 전기차, 요건데, 그러면 그 배터리 팩 안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이제 배터리의 가장 속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셀이 있고요. 그 셀을 모듈 단위로 포장을 해요. 모듈 단위로 쫙 포장을 한 다음에 전체 팩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팩을 또 닫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모듈 단위로 컨트롤 해주는 뭐 많은 또 장치들이 들어가고, 뭐 센서가 들어가고, 냉각 라인이 들어가고 막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 팩 안에는 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많은 부품들이 함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팩을 만든 다음에 이 팩을 차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원래 그게 우리가 알고 있던 고전적인 전기차의 배터리 팩이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요 다음 단계 버전의 기술이라고 불리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셀 투 팩입니다. 자, 셀 투 팩은 뭐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캐치하셨겠지만,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원래는 셀을 모듈 단위로 만들고 그 모듈을 팩에다가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셀 투 팩은 이 모듈 단위를 생략하는 겁니다. 하나하나의 셀을 모듈로 포장하지 않고 그냥 팩에다가 바로 차곡차곡 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셀 투 팩을 만들었을 때 장점은
분명합니다. 이 안에 불필요하게 잡아먹고 있던 빈 공간들이 없어지잖아. 전부 다 에너지를 저장하는 공간으로 쭉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셀2팩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셀을 모듈 단위로 포장해가지고 넣었던 배터리 대비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셀2팩 배터리, CTP 배터리라고 하는데, 이 CTP 배터리를 지금 가장 오랫동안 만들어 오고 또 지금 현재 기준에서 가장 많이 여기저기 납품하고 있는 회사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BYD 그리고 CATL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BYD 같은 경우에는 LFP를 이용한 셀2팩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뿌리고 자기네도 쓰고 그러고요. 그리고 CATL 같은 경우에는 LFP도 만들긴 하는데, 이제 얘네는 3원계 NCM 배터리도 셀2팩 타입으로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그리고 요게 들어갔던 차량을 실제로 리뷰까지 했었죠. 로터스 엘렉트라의 CATL이 만든 셀2팩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BYD에서 LFP를 가지고 만든 셀2팩 배터리는 이름이 이제 블레이드 배터리인데, 그 안에 셀을 이제 이렇게 블레이드 타입으로, 날개 타입으로 이렇게 촘촘 해가지고 넣었다고 해서 이제 블레이드 배터리거든요. 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한국 KGM의 토레스 EVX에 실제로 또 장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미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고, 자, 그리고 우리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도 지금 셀2팩 기술을 열심히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뭐 상용화를 한다고 하는데, 뭐 더 뒤늦게 개발되는 만큼 또 더 좋은 성능의 셀2팩 배터리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셀2팩 배터리는 바로 셀2바디, CTB 기술의 토대가 될 뿐입니다. 자, 셀2바디는 또 뭐냐? 자, 이 사진을 하나 보시죠. 자, 요거 우리나라에는 수입되고 있지 않은 테슬라 모델 Y예요. 4680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 테슬라 모델 Y인데, 잘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사진 하나 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전기차라고 해서 그냥 배터리 팩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디는 바디대로 강성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디는 바디대로 있고, 바닥 구조물들도 이 바디의 강성을 만들기 위한 많은 구조물들이 들어가고, 그 아래 배터리 팩이 따로 이렇게 장착이 되는 건데, 지금 이 테슬라 모델 Y를 잘 보시면 이 배터리 팩의 상부 케이스에 운전석과 조수석 시트를 걸 수 있는 그 구조물도 보이고요. 그리고 좌우로 바디의 강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또 강성 확보를 위해서 튀어나와 있는 구조물들이 배터리 팩 상단 커버에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딱 감이 오시죠? 셀2바디. 이제 진짜 그야말로 이 배터리 팩이 차량 바디에 그냥 붙어서 진짜 그야말로 그냥 바디를 이루는 그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배터리 팩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팩이 그냥 붙어서 바디의 파츠 중 하나가 되고, 그리고 바디의 전체적인 강성을 확보해주는 하나의 그냥 구조물로 사용이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로 이제는 하나하나의 셀이 이 바디 안에 그냥 일체화돼서 탑재가 되는, 그래서 CTC 배터리, CTB 배터리, 뭐 구조용 배터리, 이런 거 이제 전부 요 타입의 배터리 팩을 얘기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배터리 팩 자체가 이렇게 구조를 이루다 보니까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는 점은, 구조용 접착제로 이 팩을 바디에 붙여서 진짜 이 샤시의 일부가 되도록, 바디의 일부가 되도록 이제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 이 모델 Y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미국에만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배터리 팩을 구조용 접착제로 발라가지고 바디에 하나가 되도록 붙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의문인 거는, 이 배터리 고장나면은 이거 어떻게 빼? 물론 여기저기 많이 검색을 해본 결과 테슬라 측에서는 이거를 띄어내가지고 수리를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거 불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왠지 이 배터리 들어가는 전기차는 배터리 마팅이 가면은 이제 차를 바꿔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데, 자,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브랜드들이 이렇게 했을 때, 브랜드들은 얻는 게 뭐고 우리는 얻는 게 뭐가 있을까? 자, 일단 우리 소비자가 얻는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 바닥면이 하나가 없어진 거잖아요 지금. 근데 자동차에 바닥면 하나가 없어진다라는 게 정말 상상하는 이상의 공간적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넓은 실내 공간이 확보가 된다. 그리고 차량 무게가 더 가벼워집니다. 차량 무게가 가벼워지는 만큼 주행 가는 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기준으로는 지금 이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무게가 10%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이 바닥 하나 없앴다고 차량 중량이 10% 감소되는 게 말이 되나 싶은데, 아무튼 그렇대요. 그리고 차량 중량이 10%, 그러니까 2톤이면은 200kg가 감소, 이게 말이 되나? 아무튼 200kg를 감소시켰더니 주행 가는 거리가 14% 증가하더라. 자, 라는 거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부품이 지금 370개가 감소를 했고, 단가는 7%를 절감을 했고, 대당 투자 비용을 8% 절감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까지 얘기를 다 듣고 나면
배터리팩 나중에 고장 나가지고 배터리팩 수리를 못해. 그때 그냥 그런 사람들은 이제 차를 바꿔줄게 라고 하더라도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이 CTC, CTB 기술이 들어간 전기차가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CTC, CTB 같은 기술을 점점 이제 양산차에 적용을 한다라는 거는 배터리를 만드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제는 야 저거 차 바디 안에 그냥 집어 넣어버리고 그냥 봉인해버려도 저거 딱히 뭐 10년에 뭐 20만 킬로 보증하는 동안 딱히 뭐 저거 문제 생길 일 거의 없어. 이제 뭐 초창기에는 막 불도 나 뭐가 어째 뭐 셀이 뭐가 불량이야 뭐 냉각수가 뭐 어째 이러면서 이 배터리팩 전체로 막 띄어가지고 새 걸로 교체하는 이런 리콜들이 많았죠. 하다못해 최근에도 포르쉐랑 이트론 GT가 지금 해외에서 대대적인 배터리 리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뭐 야 그 뭐 배터리가 뭐 고장 나냐 그 이제 고장 안 나 배터리는 뭐 이 정도까지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CTC, CTB 배터리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차에다가 막 넣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제 드디어 샤오미 SU7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오미 SU7에 제가 세 종류의 배터리가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이 세 종류의 배터리가 전부 다 셀 투 바디 타입으로 탑재가 됩니다. BYD에서 공급하는 LFP 배터리도, 그리고 CATL에서 공급하는 LFP, 그리고 NCM 3원계 배터리 전부 다 요 세 가지 타입이 전부 다 SU7의 밑바닥 그 바디 안으로 이제 봉인이 돼가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의문이 하나 풀렸습니다. 제가 샤오미 매장 들어갔을 때 그 SU7 이제 뼈대만 이렇게 발라놓은 차가 한 대 서 있었잖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거기 바디 위쪽에 이만큼을 철판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 철판을 오린 그 안쪽으로 이제 배터리 셀들이 이렇게 촉촉촉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보이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 굳이 뭐 바닥을 왜 잘라가지고 배터리 팩 안을 뭐 왜 보여주는 거지? 그거 뭐 배터리 셀 무슨 뭐 필름으로 포장해놨다던데 이제 그거 홍보하려고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거를 알고 나서 그때 제가 촬영했던 거를 좀 다시 보니까 아 얘네가 이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여기 이제 구멍을 따놨었구나. 그걸 이제 저도 이제 돌아와가지고 알게 되고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CTC, CTB 타입으로 배터리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배터리 팩이 차 바디에 붙어서 이제 하나의 바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팩 자체, 좀 더 속으로 들어가서는 이 셀들이 결합되어 있는 이 구조 자체가 바디의 하나의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비틀림 강성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CTC나 CTB를 구현해 놓은 차량들, 뭐 BYD, SU7, 뭐 테슬라 모델 Y 그 4680 배터리 들어가는 뭐 그 차량 전부 다 이 차 바디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요 셀, 이 셀들 자체가 서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얼키설키 서로 간에 단단하게 고정이 돼서 이 비틀림 강성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그 조그만 배터리 있죠. 그 조그만 배터리로는 이걸 구현하지 못했는데 4680 배터리, 이제 큰 배터리로 오면서 이 원통형 배터리 자체의 강성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여러 개를 쫙 이어붙였을 때 엄청난 비틀림 강성이 나온다 이제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SU7에 들어가는 LFP 타입 배터리, 이제 뭐 BYD의 블레이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블레이드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그 블레이드라고 말하는 이 하나의 셀 자체가 엄청난 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흐물흐물한 게 아니라 굉장히 큰 강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일자로 쫙 이어 붙였기 때문에 그냥 바디 따로 배터리 팩 따로 들어가는 전기차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비틀림 강성을 올릴 수 있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몸으로 체감이 될 정도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그리고 SU7에 CATL의 배터리가 두 가지 타입이 더 들어가죠. LFP가 또 하나 들어가고 NCM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얘네들도 보시면 이게 블록 타입으로 해가지고 서로 굉장히 촘촘하게 이렇게 밀집되어서 딱 붙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괜히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바디에 하나가 되면서 강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를 잘 했을 때는 그냥 바디 따로 팩 따로 구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비틀림 강성을 잘 잡아서 좋은 승차감에도 도움이 되고, 무게도 줄이고 실내 공간도 확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뭐 주행 가는 거리도 늘리고 뭐 비용도 절감을 하고 기타 등등 뭐 좋은 측면이 굉장히 뭐 많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자 모든 신기술들이 그렇겠지만 우려되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이거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그 구조형 접착제는 그냥 뭐 본드나 풀 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 2톤 3톤이 되는 차의 무게를 지탱하고 그 비틀림 강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산업용 접착제란 말이에요. 그냥 붙으면 그거는
못 뛴다고 보는 게 맞아. 근데 일단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걸 구조용 접착제로 다 붙여놓은 다음에 혹시라도 배터리가 고장나면 띄워가지고 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일단 뭐 주장은 하고 있는데 뭐 눈으로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SU7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걸 저렇게 갖다가 집어넣어놓고 과연 나중에 저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저걸 어떻게 할 건가. 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조사 입장에서는 아까 테슬라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금 이 CTC, CTB 타입으로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일단 만드는 비용 자체가 세이브가 된다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거기서 세이브되는 비용,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차를 통째로 바꿔줘야 되는 이 경우의 수, 이 보증기간 안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차를 새 거로 바꿔주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여기서 당장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는 게 더 큰데?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소비자 관점에서도 10년, 20년 뒤에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쳐요. 배터리 보증이 끝났어. 근데 그 이후에 배터리가 고장이 났네? 그때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10년 뒤에 뭐 6천만 원짜리 테슬라 모델 Y가 중고값이 얼마겠어요? 뭐 1,000만 원 할까? 근데 그때 배터리를 신품으로 교환한다라고 치면은 배터리 값이 얼만데 그 차를 누가 배터리를 고치겠어요. 어차피 새 차를 사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뭐 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그냥 이제 자동차의 이 바디라는 거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배터리 팩에 불과하다. 그냥 배터리 셀을 담고 있는 팩에 불과하고 그냥 여기에 바퀴랑 모터랑 의자랑 뭐 이렇게 인테리어 해가지고 탄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또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혹시라도 NCM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열폭주를 하게 됐을 때 뭐 기존의 바디와 팩이 분리되어 있는 그 시스템보다 사실 더 위험한 거 아니냐라는 좀 뭐 이런 걱정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려들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NCM 배터리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CTB 타입으로 자동차를 만들기에 사실 최적의 배터리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면 일단 리튬 인산철은 뭐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일단 불도 안 나고요. 그렇다고 해서 LFP가 뭐 우리가 뭐 알고 있고 막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루머들처럼 엄청나게 NCN 대비해서 막 엄청나게 성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모델 Y LFP 들어간 차, 겨울에 주행거리 테스트하는 거 보세요. 뭐 그냥 탈만 하거든? 근데 이제 이런 LFP를 가지고 CTB 타입으로 전기차를 만든다라고 하면 CTB 타입이기 때문에 LFP의 최대 약점인 이제 주행 가는 거리 확보하기 위해서 빈 공간에 배터리 그냥 더 넣으면 되고, 그리고 실내 공간도 확보됐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비틀림 강성도 더 좋아서 승차감도 더 확보가 된다, 무게도 더 가볍다 라고 하면 저는 진짜 이 LFP를 가지고 이 CTC, CTB 타입으로 전기차를 제조하는 게 어쩌면은 굉장히 흥할 수도 있겠다라는 뭐 그런 예상 정도는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CTC, CTB 타입은요,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의 바디 안에 배터리 셀을 직접 삽입하는 기술과도 같아요. 더 이상 자동차 제조사가 자기들이 바디 만들어 놓고 여기 빈 공간 만든 다음에 이 사이즈대로 배터리 팩 만들어 주세요라고 배터리 제조사한테 그냥 단순 오더 해가지고 받아다가 끼는 이제 그 정도 수준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CTC, CTB 타입으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배터리 제조사들이 이 OEM과 붙어야 돼요. 자동차 제조사와 붙어서 바디나 셔시 설계를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BYD 같은 경우에는 지들이 배터리 만들면서 차도 만들죠. 테슬라도 지들이 배터리 하면서 차를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르게 적용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자기들이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닌데 자기네 샤시를, 그것도 심지어 두 배터리 회사랑 협업을 해가지고 둘 다 CTB 타입으로 배터리를 지금 공급받는단 말이죠. 근데 솔직히 이거는 뭐 샤오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지금 뭐 근본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바디 만드는 기술이 어디 있고 샤시를 만드는 기술이 어디 있어. 누가 보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그냥 뭐 CATL 말도 들어보고 뭐 BYD 말도 들어보고 이 샤시 여기도 보여줘보고 뭐 저기도 보여줘보고 이 의견도 듣고 저 의견도 듣고 해가지고 그냥 만들어 버리면은 그만인 건데, 이제 기존에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오던 브랜드들이 요 CTC, CTB로 넘어가기 위해서 과연 이 배터리 제조사들과 이 샤시를 만드는데 협업이 과연 얼마나 잘 될까? 막말로 벤츠가 CATL이랑 샤시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뭐 그런 의구심은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LG에너지솔루션의 미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전문가분의 시선도 있던데, 그분의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을 통틀어서 LG에너지솔루션이 OEM과의 조인트 벤처 설립 개수가 가장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단지 OEM이 야 이렇게 만들어줘 하면은 알았어 하고 만들어주고 납품하면 끝나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OEM과 합작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자동차용 배터리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게 조인트 벤처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브랜드들 입장에서도 OEM 입장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과는 자기네 샤시, 뭐 바디 이런 것들을 그 합작법인을 통해서 C2C, C2B 타입으로 배터리를 넣는 이런 개발을 좀 활발히 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분의 의견입니다. 자, 오늘 뭐 좀 복잡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그냥 간단합니다. 우리가 뭐 배터리의 이 셀 종류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뭐 리튬 인산 처리냐, 뭐 NCM, 뭐 삼원계냐, 무슨 뭐 알루미늄이 어쩌고, 뭐 전고체가 어째요, 뭐 일본은 뭐 하고 있어요, 뭐 한국이 최고예요, 뭐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이제 오늘 드린 말씀은 이제 셀의 종류가 아니라 이 셀을 자동차 안에 얼마나 공간 효율적으로 탑재할 것인가 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 자, 비유가 올바를지는 모르겠지만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 불과 우리가 뭐 한 15년 전에 이거 SUV는 프레임 바디를 사야 돼, 모노코크를 사야 돼, 뭐 이런 걸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은 결국엔 다 이제 모노코크 바디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차도 혹시 배터리를 결국에 CTC, CTB 타입으로 넣은 자동차들이 대세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라는 뭐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자, 여러분 뭐 이런 얘기 할 때 뭐 내가 맞다, 네가 맞다, 뭐 저건 틀렸다, 뭐 이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모든 거를 이렇게 흑백 논리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된 차도 막 출시가 돼. 그리고 그 출시된 차를 타봤더니 진짜로 막 느껴지는 게 있고 막 뭐가 달라. 뭐 너무 새로워, 너무 재밌어. 그러면 단지 저는 여러분께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사실 이게 굉장히 최신 산업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모르고 있는 어딘가에 또 막 더 발전된 무언가가 자료가 있을 수도 있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좀 뭐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그런 게 있다면 댓글로 또 바로 잡아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저도 또 더 깊게 스터디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